이번 논란의 중심, 김영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과 제가 오늘 오후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1995년 지방선거 때는 총 6명에게 5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예, 96년 총선에는 4명에게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총 7천만 원씩 지원. 국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우리 이혁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출마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작 자금은 11년 제가 북한을 방문하고 난 직후에 강화도에 있는 더보크에서 북한 공작원이 묻어 놓은 것을 제가 변산을 시켜서 파오게 한 다음에 사용한 거죠. 그런데 그걸 제가 보관할 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식이 산에 묻어놓고 이제 제가 뭐 얼마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 꺼내서 남자분에 가서 환전해서 저한테 갖다 주는 선거자금으로 쓰고 뭐 미역당의 일반 조직 활동 자금으로 명예훼손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국회의원을 뭐 음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통진당을 음해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런 새로운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 얘기들은 다 15년 전에 국정원과 경찰에서 제가 한 진술입니다. 그때 뭐 두 사람이 유명 인사도 아니고 주요 인물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통진당이라는 정당은 아예 그 당시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왜 뭐 그걸 음해하기 위해서 15년 전에 그런 말을 지어내서 했겠습니까? 뭐 자신이 한번 가졌던 그런 신념을 무조건 고소해야 되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류와 국민 앞에 정말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지 한 번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하고 그런 진심으로 그런 바람을 해봤고 있습니다. 신동윤 소장님. 지금 바로 김영환 씨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까지는 보면은 하영욱 씨의 판결문에는 5명한테 총 3,500만 원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면 그 사람이 5명이 더 늘었어요. 10명한테 7천만 원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이제 얘기하느라고 그 해당 사안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김영환 씨 저거로는 당시에 91년 가가지고 40만 불.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는 4억 원인데. 4억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나 물가 변동 때문에 요새 돈으로 40억이에요. 40억으로 봐야 돼요. 40억까지는 좀. 그러니까 저기 김미나 이 사람들한테 500만 원 줬다는데 요새 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준 거로 좀 봐야 됩니다. 20년 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따지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뭐 하영욱 씨나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받았다, 당에서 준 거다 이렇게 알았다고 하지만은 김영환 씨 증언 따르면은 그 드보크에서 찾아온 북한 기밀 공작 아닙니까? 공작금. 공작금이라는 건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검찰의 수사 대상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지금은요, 인류 역사상 우리 한국의 지금 말 나라가 지금 반쪽쪽해진 저거에 우리가 반도에서 대륙으로 나가야 될 이런 민족인데 지금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 인류 역사에서 북한처럼 저런 정말 형편없는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요. 저는 내일 모레 망할 걸로 봅니다. 근데 그거를 추정해가지고 그 돈을 받고 그걸로 나가지고 우리 국민 혈세해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지금 몇 수십억을 혈세가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거 빨리 지금 저 헌법재판소 뭐 하는 겁니까? 최근 1년 사이만도 85억 원 들어갔죠. 몇백억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당시에 5명만 왜 판결문에는 들어있고 나머지 5명은 왜 빠지게 된 겁니까? 그 김영환 네트워크 위원인가요? 네트워크 연구위원한테 여쭤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국내 최고의 국정원 요원들과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소문들, 판결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김모 씨, 천모 씨, 그리고 이상규 의원 해가지고 95년 2월에 1차 지방선거 때 500만 원, 그리고 96년 3월 총선에 이모 씨, 정모 씨 해가지고 각 1000에서 2000, 3,500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지금 7천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위증을 했거나 제대로 기소를 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검찰도 책임져야 되고 그때 당시에 위증을 하고 재판까지 이렇게 가게 한 김영환 씨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 이건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또 얘기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예. 하영옥 씨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주장에서는 이석기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전에는 지방선거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 일부는 민혁당의 아로 조직원도 있고 일부는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부 조직의 입후보를 지시했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때 당시에 나왔던 입후보자들이 모두 조직 밑에서 이렇게 뭔가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 판결문이라든가 또 이런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는 거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 가까이 지나게 되면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의혹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다. 일단은 좀 더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거기에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거나 억울하게 희생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김영환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왜 그러면은 10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안 밝혔느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밝혔는데 그때 민혁당 당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 씨 같은 경우에도 바로 김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판결문에 안 나오게 되는데 아로의 조직원이긴 했지만은 민혁당의 정식 당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재판 당시의 말을 보면 96년 총선 당시에 이모 씨, 정모 씨에게 각각 1,000을 줬다라고 했지만 1심 판결문에 보면은 이모 씨하고 정모 씨가 빠져 있어요. 이모 씨 외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로의 조직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조직을 갖다 만들었고 그 조직 하에서 활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또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김영환 그 네트워크 위원은 이 돈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자기는 모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이것이 당시에까지는 정확히 전달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이상규 지금 현재 의원 그리고 그 외에 얘기되고 있는 김모 씨, 천모 씨 같은 경우가 수사 되는 데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정말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돈을 받았다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적절한 증거나 또 그 조사 과정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어떤 근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죄라고 물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김 선생님이 변호사처럼 말씀하셔서 혼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 지금 보도 다 나왔는데요. 지금 검찰 관계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윗선만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 아닌 사람 다 빼주고. 그리고 지금 김미 의원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석기를 통하든 하영호를 통하든 돈이 전달됐다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 법원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다만 당사자들은 이게 드보크를 통해서 북한 자금이라는 건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팩트 자체가 북한 공작금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조사해야 된다 이거죠. 조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백 대표님, 당시에 민혁당 조직원이었죠. 당시 민혁당 당원은 사실 100명이었습니다. 당원은 100명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로원이 400명이었는데요. 아마 수사는 민혁당 당원, 그 중에서도 상급 간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빠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 증언은 당시에 우리 이광백 대표님은 그 100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 100명이 아니고요. 당시 아로가 18개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개가 아니고 18개다. 18개의 아로가 있었고 그걸 지도하는 당이 있었는데 그 18개 아로 가운데 한 개의 아로에 저는 속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아로의 교육팀장을 맡고 일을 했습니다. 아로의 교육팀장 어디에서 아로의 교육팀장을 맡았어요? 저는
그 당시 전북위원회, 쉽게 말하면 전북 고당 산하에 있는 아로에서 이제 교육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북한의 공작금으로 결국은 남한에서 선거 운동을 해서 그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름 없는 무소속 후보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선된 후보가 적었어요. 이제 그래도 당선은 보니까 김창현 씨는 시의원, 김미 천병태 씨는 도의원, 경기도 도의원에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10명 중에 3명은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당선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북한에서 공작금을 보내서 남한에서 혁명의 전위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고 당사자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그리고 더 지금 팩트로 분명히 얘기한 거는 통진당이 이 시간까지 말이죠. 천안함 얘기라든지 북한 3대 세습이라든지 핵개발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한마디도 공식적인 논평을 안 내놓고 있어요. 계속 언론이고 말이야 국회에서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이런 반구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되고 지금 김영환 씨 증언에 나오듯이 그 자금을 가지고 세포조직처럼 온갖 조직에 다 들어가서 드디어는 그 자금책을 맡았던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말 김영환 씨 증언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빵에가 있어서 지금 혈세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가 죄송합니다. 교도소에 가가지고 아니 국민들이 지금 핫빠집니까 이거? 저거 빨리 저 헌법재판소 나 정말 아니 최고의 재판소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속히 저거 해.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공작금이 전달이 돼서 그 지령에 의해서 의원 활동들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지금이든 언제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디에서나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김영환 씨든 누구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수사나 기타 다른 여타의 그 것들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추가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의혹이 있으려면 최소한 의혹이 제기되고 하려면 물증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물증들도 없고 19년 전에 기억 그것도 이분이 뭐 나름대로 기억을 갖다 정확하게 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달라지잖아요. 말이 이 3번이 달라졌어요. 그 애초에 처음에 재판에 들어갈 때의 말 1심 판결이 날 때의 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 다 달라요. 조금씩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어떻게 바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분명히 그 정확한 그 사법 체계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하고 지금 법원에서 한 지도 지금 변호사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니 변호사처럼 얘기하는 법사사니까 지금 법원에서 검찰에서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적 사안이고 혈세 낭비 차원이니까 국가 안위와도 상관 있고 그러니까 헌재 같은 경우 빨리 결단을 내려라 이거. 알겠습니다. 뭐 혈세 낭비는 뭐 또 이거 외에도 뭐 자원 외교라고 해서 56조 쏟아붓고 이런 것도 혈세 외교 낭비는 어마어마하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법 체계에서 적절하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이 사건을 다뤄야지 지금 일부 보면은 헌재에서 증언 얘기하고 또 그 수사를 일부 지금 이석기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할 때도 보면은 무슨 십자가 밝기식으로 너 이 중에 아로 요원이 몇 명이 있느냐 없느냐 찍어라 이런 식의 수사들은 그야말로 김영환 선생님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고 언론 보도 볼 때는 김영환 씨가 뭐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없는 사람 돈을 줬다고 했겠어요. 그 사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까 하국장님하고 나 통화하는 내용도 분명히 그 사람 진실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분명히 전환을 한 거고 김일성을 만난 유일한 당시에 저 인혁당의 핵심 요새로 얘기하면 뭡니까? 보스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 우두머리가 전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 암세포처럼 해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김영환 씨 증언이 그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자 이광백 대표님 지금 김영환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가져온 고정간첩이 가져온 그 40만 달러 이거를 강화도에 있는 건평리 야산 드보크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했는데 드보크가 무슨 뜻입니까? 드보크는 그 당시 이제 남한에 있는 지하당들이 북한과 연결을 할 때 공작금이라든가 또는 무기류, 권총 같은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영환 씨가 내려올 때 공작금을 직접 소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리 이제 몸만 건너오고 나중에 2개월 후에 드보크에 가서 그것을 건져서 사용하는 이런 네. 방식으로 이제 주로 활용하는 그런 기지라고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40만 달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에 따르면 한꺼번에 찾은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꺼내다 쓰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거죠. 환전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바로 김영환 씨가 북한에 가서 직접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났는데 자기가 김일성 주체 사상의 최고 우두머리 김일성 수령을 만난 건데 거기 갔다 와서 오히려 자기의 주체 사상 이것이 무너지고 실망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거 황장엽 씨도 그 사람이 주체 사상을 만든 메이커 아닙니까? 사상적 교조 비슷하게 돼 있는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무슨 사상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장엽이 그 띄우고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도 옆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과대 포장된 대통령 있잖아요. 김일성도 난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니까는 그 김영환 씨가 대한민국의 서울법대 출신 아닙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김일성 젊은 시절에는 좀 약간 익스트림 레프티스트지 예. 극자로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사회 변혁에 대한 정의감 이래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30 넘어서도 그러면 바보 아닙니까? 그다음 또 김영환 씨 경우는 정말 끝까지 간 거지. 김일성까지 갔으니까 난 간첩하겠다 해가지고 예. 혁명하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꽝이거든. 김일성 보니까 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꽝. 이게 뭐 머리가 없다. 아니 김영환 씨 영화 그 표현이 그래요. 보니까는 주체 사상의 위대한 저건 줄 알았더니 얘기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김영환 씨가. 황장엽 씨가 내려오면 비슷한 거지. 진짜 좀 그러니까요. 황당합니다. 제 예. 듣기에도 어떻게 김영환 씨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김일성이 자기의 주체 사상을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젊었을 때 대학 다니면서 네.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들을 갖다가 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밝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일정한 상식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보는 사람들은요 주체 사상의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대학 운동권 내에서도 노선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사파라고 하는 쪽이 대중들로부터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으면서 대학 운동권들이 이제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합리적인 그런 변화 발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겨나고 또 그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김영환 씨 같은 그런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교류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네. 보고 예. 만나서 얘기를 듣고 예.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쪽도 변하고 우리들도 거기에 허술한 그런 어떤 사상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밝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오고 가는 것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야 오히려 북한의 민주화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으면서 또 이런 그 상황들이 자꾸 야기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김영환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김일성하고 몇 시간이나 만났냐? 그랬더니 5시간 반을 2차례에 걸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빨치산 활동 얘기를 대부분을 했고 뭐 미국에서 누가 방문했고 어디에서 누가 방문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김일성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들이 대부분 1930년대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실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좌파, 주사파의 대부가 갔는데 혁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체 철학의 기본 개념도 정립이 안 돼서 실망을 했고 또 하나를 탁 남조선 혁명을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를 부탁을 했는데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을 1000만 명을 만들면 저절로 남한 혁명은 성공한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란에서 라프산자니가 왔는데 어떻게 이란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바로 호메이니의 여러 가지 원리주의 이런 것들을 방방곡곡에 완전히 퍼뜨려 가지고 이걸로써 정신무장을 시켜서 내가 성공을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작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했는가 하면 조유식 직접 찾아온 사람, 지금 조유식 씨가 바로 인터넷 서점 그 알라딘의 대표죠. 하고 있죠. 그분도 이제 전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전달을 한 건지 하영옥 씨도 전달한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 사건은 사실 민혁당만 연관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네. 1990년대 북한의 대남 지하당 노선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합법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게 하라. 그리고 혁명 조직원들은 가능하면 총선에 대거 출마해서 원내에 진출시켜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1992년에 만들어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입니다. 네. 그때 이선실 씨, 할머니 간첩 이선실 씨가 내려와서 당시 김낙중 씨를 포섭해가지고 민중당에 그때 진보정당인 민중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92년 총선 때 그 총선 자금으로 7,9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아요. 민혁당보다 훨씬. 예. 그리고 김낙중 씨가 받은 공작금은 거의 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죠. 이야. 그리고 그 당시 중부지역당의 총책이었던 황인호 씨는 자기 친구인 민중당 정선지구당의 정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줬다가 그게 꼬리가 밟혀가지고 잡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비단 민혁당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북한의 대남 사업의 어떤 노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지원이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동영 예, 씨. 예. 지금 보면 검찰은 공소시효 지나서 더 이상 이건 수사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검찰이 자기 직무유기지. 그거는 공소시효 지나서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해야 보상을 된다. 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 설령 검찰이 이제 형사처벌을 위해서 원래 조사하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돈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적 책임은 안 진다고 당연히 하더라도. 져야 되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의 공소권 적은 국정원은 뭐 합니까? 국정원은 이거 국가 안위 차원에서 지금도 김영환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현역 통진당 의원들이 북한과 연계돼서 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당연히 수사에 나서서 전에 자금 받은 거부터 알고 인지하고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계속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다르잖아요. 국가 안위에 대한 최종심을 이건데 뭘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걸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사법부 수장팀으로서 말이지 빨리 내일이라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바로 김성수 평론가. 예. 지금 이제 김미 의원하고 그다음 이상규 의원은 어쨌든 김영환 씨가 자기가 직접 받은 돈을 줬다고 하는 건데 공작금을.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명예훼손이다 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 실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그 우국 충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실제로 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9년 전 얘기를 법도 없이 그럼 특별법을 만들던가요, 빨리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뭐 그걸 만들어서 새로 재조사해보자라는 걸. 아니, 법이 없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간첩 그리고 수사기 때문에. 간첩 수사라고 아니, 간첩 혐의 수사죠. 간첩 혐의 수사. 간첩 혐의 수사라고 해서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30년 전, 40년 전 사람을 갖다 다시 뭐 수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보세요. 그 두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럼 명예훼손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또 명확하게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도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는 결코 옳은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위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그것에 대한 걸맞는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지위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빨리 해라. 저런 사건 다 아니, 저것 때문에 해라. 작년에 이미 나온 얘기가 혈세가 지금 지방선거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야 된다고 많은 여론이 높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김영환 씨의 그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상규, 김미 의원한테 자신의 입장 그리고 고소 배경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여러 차례 바로 전화 취재를 요청했지만은 당론이라면서 채널A와는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해서 결국 듣지를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